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자, 우리가 이제 2024년 합격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형사정책을 열심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형사정책 무료 강의를 개설한 지가 약 4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여러분들 그 뜨거운 그 반응을 보이면서 구독자가 200명이 넘어서고 해가지고, 오늘 또 이제 어제 우리 그 가족농장 가가지고 뭐 감자도 캐고 마늘도 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몸이 상당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 상태예요. 막 얼굴도 막 화끈거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온몸이 뻐근해가지고 강의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열망을 내가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다소 지치고 힘겨운 그 모습을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2024년은 형사정책이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거 시험이죠. 그래서 지금 형사정책 여러분들 일찍이 열심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 범죄사회학위로는 시험에 있어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그 분야다 해가지고 미국 범죄사회학위로는 크게 사회구조적 이론 내지 거시범죄학 이론하고 사회가정이론 내지 미시범죄학 이론으로 구분했을 때, 사회구조적 이론에 속하는 이론으로는 사회체 이론, 사회적 긴장 이론, 그리고 하임나 이론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사회 구조적 이론 내지 구조 기능주의 이론으로서 이제 사회 해체 이론을 공부하면서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론, 버식과 앱의 사회 해체론,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까지 공부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긴장 이론에 속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에 있어서 7급이 됐건 9급이 됐건 간에 이 사회적 긴장이론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회적 긴장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지만, 이 사회적 긴장이론에 속하는 그 밖에 여러 이론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사회적 긴장이론에는 어떤 이론이 있고, 또 사회적 긴장이론에서 이 범죄를 어떠한 원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재 175페이지 주석을 통해서 먼저 사회적 긴장 이론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 긴장 이론이란 비행이나 범죄를 사회적 목표 달성에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이런 긴장 이론이 범죄 설명의 중요한 이론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미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회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 즉 미국의 어떤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도 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큰 돈을 벌어가지고 멋진 그런 자동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그런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명품 옷을 입고 이렇게 멋진 그런 삶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삶의 목표를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목표,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목표,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바로 이 사회 구조상 현실적으로 그러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계층이 하위계층과 중위계층, 상위계층으로 이렇게 구조화가 되는데,
중상위 계층 사람들은 이 사회적 목표인 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그런 수단,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합법적인 어떤 직업이나 사업, 그리고 이 근면한 생활을 통해서 이제 큰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으로 허용된 그런 그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그 기회가 주어져 있죠. 그런데 하위 계층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을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하위 계층 사람들이 사회적 목표 달성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한 그 반응 중에 하나로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비행이나 범죄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이 긴장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이론, 이것은 이제 1960년대에 있어서 미국 범죄사약 이론을 대표하는 그런 이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긴장이론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긴장이론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프랑스 사회학자 듀르켐이 자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최초로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긴장이론은 프랑스 사회학자 듀르켐이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 심리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그런 요인 때문에 범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 때문에 범죄 행동이 이루어지고 자살을 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던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듀르켐의 경우에는 이 범죄와 자살 등 일탈행위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3대 사회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듀르켐이죠. 그래서 이 긴장이론의 시작은 듀르켐입니다. 하는 것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듀르켐의 아노미적 자살 이론을 미국 사회에 맞게끔 현대적인 범죄학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이론을 이제 정립시킨 사람이 머튼이죠.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론에 의해서 이제 듀르켐의 그런 아노미 이론이 수정 발달이 되게 됐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머튼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성취라는 거 잣대 내지 이 금전 숭배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어떤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징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물질 만능주의 내지 금전 숭배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미국 문화 속에서 범죄의 아노미 이론으로 이렇게 정립이 됐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긴장이론은 이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이문화적인 긴장 이론으로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과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적 긴장 이론, 이것은 이제 사회 구조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하위계층 사람들이 높은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긴장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위계층 사람들은 많은 범죄를 행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개인적인 어떤 범죄나 중상위 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적 이론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대안 이론으로서 에구뉴가 이제 미시적 개인적 수준에서 범죄 원인을 설명하는 그런 긴장 이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아노미 이론의 개인적 미시적인 수준의 버전이 바로 에구뉴의 일반 긴장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긴장 이론, 이것은 강조했듯이 내년 시험에 있어서 반드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론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머튼의 아노미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스트레인,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좋으니까, 스트레인 오면 바로, 떠오르는 우리말 뜻이 바로 압력, 압박,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이 사회적 목표, 큰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불공정이 느껴지게 되고, 불공정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이 좌절감과 분노의 감정,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압박 상태. 이것이 바로 이 긴장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스트레인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인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교재들에서 긴장이라는 그런 용어로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 소셜 스트레인 하게 되면 사회 구조적인 압박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인 압박 상황은 반드시 어떤 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만 가지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바로 범죄적이고 일탈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면 되지 않느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목표만 달성하자 하는 그런 압박 상황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압박 상황이 범죄의 중요한 원인 내지 동기가 된다 하고 보는 이론들이 바로 사회적 긴장 이론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초적으로 이해할 개념이 바로 아노미 개념이죠. 그래서 아노미 하게 되면은, 자, 이거 173페이지 52 주석에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아노미는 사회 규범이 이제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상태. 그래서 원래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이 아노모스라는 거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 아노모스, 이것은 이제 규범이 없는 상태 내지 무질서, 무규범 상태를 뜻하는 그리스어였죠. 그런데 이 아노미라는 용어를 사회학적인 용어로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바로 뒤룩캠이다 하는 거예요. 뒤룩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뒤룩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수험서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냥 뒤룩캠 한 가지만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니라 뒤룩행 또는 뒤룩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뒤룩캠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뒤룩갱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뒤룩갱은 사회가 이제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아노미로 보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되겠지만 이 뒤룩캠, 이것은 이제 아노미라는 것은 무규범 또는 무질서 상태, 이걸 뜻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뒤룩캠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기적인 동물로 이렇게 태어난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떤 방법이라도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것을 이제 성악설적인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뒤룩캠은 이런 성악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약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뒤룩캠에 의하면은 인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구를 무한하게 끝도 없이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동물로서 태어난 인간이 이 도덕 규범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계율,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 의해서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이기적인 욕구를 이렇게 잘 통제하면서 안정되게 이런 사회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18세기부터 이제 19세기까지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사회 규범에 의해서 그러한 개개인의 무한한 욕구가 통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회 규범에 의해서
구성원들의 무한한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거 무규범 상태, 무질서 상태, 이것이 바로 아노미다. 그래서 이런 그 아노미적인 그 상황에서는 그 이전 안정된 그런 거 시대에 비해서 자살률과 범죄율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듀르켐은 바로 이 아노미라는 그 개념을 자살과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그 개념으로 사회학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는 듀르켐의 아노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듀르켐의 아노미 개념을 미국 현대 사회에 부합하게 이제 수정된 버전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도입한 것이 바로 머튼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는 듀르켐의 아노미 개념하고 머튼의 아노미 개념을 그 구분하는 문제나 아니면 이제 이 머튼이 최초로 아노미 이론을 시작했다. 이렇게 그 순서를 바꾸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노미 이론을 최초로 제시하기 시작한 사람은 듀르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범죄 사약 이론으로서 체계적으로 아노미 이론을 정립시킨 사람이 바로 머튼이다. 그리고 이 듀르켐은 무규범, 무규제 상태를 아노미 개념으로 보지만은, 그 다음 머튼은 단순히 이제 이런 거 규범이 없기 때문에 아노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금 전에도 이렇게 살펴봤듯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런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즉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불일치 상태가 바로 아노미의 원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무규범, 무규제 상태로 보는 듀르켐과는 달리 머튼은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불일치 내지는 괴리 상태를 아노미 개념으로 보았다 하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듀르켐은 뒤에 이제 기본 이론에서 현대 실중주의 사회학적인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듀르켐이 또 자세히 소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듀르켐은 이제 거기에서 자살의 그 유형을 아노미적인 자살과 그 다음에 이기적인 자살, 그리고 이타적인 자살, 숙명적인 자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하는 것이 그 설명이 되면서 범죄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자살 개념은 아노미적 자살과 이적 자살이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노미적 자살 하게 되면 아노미는 이제 무규범, 무규제로 인해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무한한 어떤 그 이기적인 욕구가 통제되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행해지는 그 자살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의 약화에 따른 자살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통적인 사회에 있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아주 돈독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 가지고 통합이 잘 된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생활하죠. 그래서 이제 삶의 어떤 그 의미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라든가 주변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삶의 의미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그 이념이 이제 강하게 좌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삶의 목표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기심 충족인 그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런 통합의 약화에 따른 그 자살로서 이기적 자살이 많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애습 삼아서 일단 이렇게 듀르켐이 최초로 아노미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듀르켐은 이런 거 자살의 대표적인 그런 원인으로서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을 제시했다 하는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듀르켐에 대해서 교재에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듀르켐에 따르면은 인간의 욕망은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머튼과는 달리
인간의 어떤 그 목표, 욕망, 이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인간은 규제되지 않으면 도덕 규범이나 어떤 거 종교적인 어떤 거 계율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으면 무한하게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는 생물학적인 인간이 되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무한한 욕구를 달성하려다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그 고통, 좌절감, 분노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자살이나 범죄를 행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성학술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 듀르켐의 아노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했어요. 듀르켐은 아노미란 현재 사회구조가 구성원 개인의 자연적인 욕구나 욕망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없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하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무한한 욕구를 통제할 수 없는 무규제, 무규범 상태가 아노미라고 하였다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그 아노미는 이렇게 이 급격한 그 산업화가 되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런 산업화가 된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듀르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노미는 주로 경제공황이나 전쟁이나 식량 부족이나 이런 기아 상태와 같은 자연적인 인공적인 재해로도 야기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자연적 인공적인 재해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로또 복권에 당첨됐을 때처럼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욕구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어떤 욕구가 이렇게 상승됐을 때 이런 그 상황에서도 이 아노미는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듀르켐은 이런 거 경제적인 불안개만 범죄나 자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호황기에도 그 인간의 무한한 어떤 그 욕구, 기대감 이런 것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호황기에도 이 자살이나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시험에는 거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설명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머튼의 아노미 개념, 이것은 이제 듀르켐의 수정된 아노미 개념이다. 그래서 수정된 버전으로서의 머튼의 아노미론이 이제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론이다. 자,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 개념은 지금 여러분 이제 예습했고 방금 전에 설명 들었듯이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머튼은 문화적인 가치 내지 이 목표, 이것은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그런 목표죠. 그래서 이런 큰 부자가 되는 목표가 사람들이 실제 현실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때, 즉 중상위 계층 같으면은 이 큰 돈을 버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 현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합법적인 수단과 제도적인 방법, 이것이 충분히 주어져 있죠. 그런데 하위계층 사람들은 이런 큰 돈을 벌고 싶은 목표는 강한데 현실적으로 합법적으로 주식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고임금 받는 어떤 취업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불공정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노미이고 긴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튼은 이런 하위계층 사람들이 중상위계층 사람들보다도 높은 범죄를 보이게 되는 것은 바로 하위계층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이 차별화되어 있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고 생각되는 하위계층의 상당수는 비합법적이고 일탈적인 활동에 가담하도록 동기가 부여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위계층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그런 긴장 내지 아노미적인 그런 상태가 범죄나 비행의 중요한 동기 내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론은
따르면 사회 구조와 범죄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는 어떤 그 개인적인 성격이나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 구조적인 그런 그 불평등 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구조와 범죄 사이에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머튼의 아노미론도 사회 구조적 이론 내지 구조 기능주의 이론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긴장 이론을 대표하는 머튼의 아노미론에 있어서는 자 전체적으로 그 소개를 했죠. 머튼은 사회 구조와 아노미라는 것은 유명한 그 논문을 통해서 듀르켐의 원래 아노미 개념을 버리고자 듀르켐의 원래 개념을 받아들여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듀르켐의 원래 아노미 개념을 버리고 수정된 버전의 아노미 개념을 제시했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듀르켐의 원래 개념을 버리고 구조 기능주의론을 배경으로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 이것은 큰 돈을 버는 목표, 이 사회 상위계층이 되는 그런 거 목표죠.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이 되는 그런 목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이라고도 하고 승인된 수단, 합법적인 수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구조는 이렇게 이제 이 문화에 의해서 그런 그 자본주의 문화가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회 구조는 이제 문화적인 그 목표와 그 다음에 제도화된 수단으로 이렇게 짜여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위계층 사람들처럼 이런 그 문화적인 목표를 제도화된 수단 내지는 승인된 그런 거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거 상황. 그래서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이 이렇게 간극이 발생한 상황. 간극이라고도 하고 또는 불일치, 부조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간극 내지 불일치가 바로 긴장 상태고 아노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튼은 이 구조 기능주의 내지 문화 결정주의 입장에서 구조 기능주의 이것은 이제 합의론과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구조 기능주의라는 것은 이 사회 어떤 구조와 기능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구조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사회 구조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인 어떤 모순과 결함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구조 기능주의로. 그 다음에 문화 결정주의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 듀르켐 같으면은 인간의 어떤 목표 욕구 이것은 이제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이기적인 동물로서 이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머튼은 문화 결정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세사회나 오늘날 부탄이라는 국가 이런 데 있어서는 어떤 삶의 목표가 행복한 생활, 이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이 종교 문화가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삶의 목표가 이렇게 천당 가고 지극한 그런 열반적인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오게 되면은 그런 문화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의 삶의 목표가 이제 큰 돈을 버는 목표. 그러니까 자본주의 문화는 이제 황금 만능주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의해서 이제 사회적인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서 머튼은 듀르켐하고도 그런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 또는 문화 결정주의 입장에서 사회를 사회 구조와 문화 간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유지되는 동적인 과정으로 보고 사회 구조는 지위와 역할로 조직된 그물망이고 이 계층 또는 계급 체제가 발생하게 되고 문화는
가치 규범 상징 체계로 조직된 구문망으로서 여기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사회적으로 인정된 수단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목표 충분히 지금 설명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돈벌이 수단, 이것은 이제 금검 전략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그런 그 사업이라든가 취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만 허용이 되는 것이지, 마약을 판매한다든가 도둑질 강도짓을 하는 거,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그 수단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사회 구조와 문화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균형의 괴리, 틈새가 이렇게 생길 때 이제 아노미, 긴장이 발생이 되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인 긴장은 제도화된 수단을 사용하여 부를 획득할 수 없는 하층민, 하위계층에게 더욱 집중되는 것 경향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바로 중상위계층에 비해서 하위계층은 높은 범죄율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노미 이론의 그 세 가지 기본 명제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노미 이론은 첫째, 부성취를 강조하는 그 가치가 미국 문화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문화, 아메리칸 드림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누구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문화가 지배하면서 이렇게 이제 삶에 있어서 성공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미국 문화의 그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큰 돈을 버는 사회적 목표는 상중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 목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통 가치설 또는 가치 공유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는 다 똑같다. 가치 공유설, 공동 가치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목표는 똑같은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수단은 중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중상위 계층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를 통해서도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 근데 하위 계층 사람들은 이런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이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이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런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불일치 상태, 즉 긴장 상태에서는 규범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는 그런 아노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불일치 내지 괴리로 인해서 하위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머튼의 아노미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회의 차별성과 하위계층에 있어서 합법적인 기회가 없음을 범죄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그런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나태하거나 어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회 구조적인 그런 모순 때문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모든 계층에게 평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개괄적으로는 시험과 출제될 내용이 바로 듀루켐하고 머튼의 그 차이점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점은 한 번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풀릴 거예요.